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외고 수시 전문 프레드쌤 채널의 프레드입니다. 자, 여러분이 기대하시는 연세대학교 2024학년도 수시 모집 요강이 엊그제 발표되었습니다. 예상대로 큰 변화가 있었어요. 자, 우리 해외고 학생들 입장에서는 가장 큰 변화는 자소서의 폐지 그리고 비교과 활동 기록표의 전면 개편입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 2024학년도 연세대 수시 입시 요강을 해외고 국제고 출신자 여러분들의 관점에서 핵심적인 부분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올해 연세대학교 전형 중에서 해외고 학생 여러분들이 해외고 국제고 학생 여러분들이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은 우선 학생부 종합의 활동 우수형, 그리고 국제형, 그 다음에 기회균형 1 그리고 2, 그리고 논술 전형, 특기자 전형의 체육인재 전형, 특수교육 대상 전형 등입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 특별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그런 전형들을 다 빼고 나면 우리 일반 해외고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은 활동 우수형하고 국제형 그리고 체육인재 전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활동 우수형은 수능 최저 조건이 우리 해외고 학생들에게 큰 장벽이 되겠고요. 그리고 국제인재 특기자 전형은 국내고 출신들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해외고 학생들, 국제고 학생들은 대상이 되지 않고요. 체육인재 특기자 전형은 최저 학력 기준은 크게 높진 않지만 스포츠 관련된 확실한 입상 기록이 있어야 되는 그런 관계로 우리 일반적인 해외고 학생들에게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국가보훈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그리고 농어촌 학생, 다문화 가정 자녀, 그리고 장애인 부모 자녀, 민주화운동 관련자 등등 특별한 조건이 되지 않는 그런 일반적인 해외고 출신자라면 학생부 종합 전형의 국제형 전형이 여러분들 지원할 전략적 지원을 할 대상이 되는 거죠. 국제형 전형 같은 경우에는 언더우드 대학하고 그리고 글로벌 인재 대학에만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다른 전공 학부로 연세대에 지원하고자 한다면 활동 우수형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수능에 응시해서 최저 등급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 우리 해외고 학생들은 학종 국제형에 집중해야 하고요. 그리고 해외고 출신 학생들끼리 경쟁하는 국내 대학 중 거의 독보적인 전형이기 때문에 해외고 학생들이 관심이 많이 모아지는 그런 전형이 우리 바로 학생부 종합의 국제형 그리고 해외고 파트 전형입니다. 자, 여기 표에 보시면 연세대 학종 국제형은 모집 인원이 274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중 해외고 학생들의 모집 인원은 96명입니다. 나머지는 국내고 대상 정원이고요.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전형들끼리 중복 지원이 연세대학은 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수능 준비가 되어 있는 해외고 학생이라면 활동 우수형과 국제형 그리고 조건을 만족한다면 기회균등 전형까지 이론적으로는 논술 전형까지 4개 이상 중복 지원이 복수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에 작년에 우리 학생들이 정말 관심을 많이 가졌던 그 삼성전자와 LG 디스플레이 특채 대상학과인 시스템 반도체 공학과하고 디스플레이 융합공학과를 모집하던 첨단 융봉합학과 특별 전형이 있었는데요. 올해는 이 전형이 없어지고 학생부 종합으로 전환되어서 우리 해외고 학생들이 이들 학과에 지원하려면 수능 최저 조건을 맞춰서 활동 우수형 전형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자, 우리 해외고 학생들이 전략적으로 지원을 하게 되는 우리 학생부 종합의 국제형 해외고 모집 전형 같은 경우에 1단계에서는 서류만으로 100% 검토해서 선발을 하고요. 2단계에서 1단계에 있었던 서류 그리고 면접으로 6대4 비율로 평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세대학교 국제형 전형의 면접은 그 학교의 면접 장소에 가서 면접을 보는 것이긴 하지만 녹화 형식의 면접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인성 면접이 아닌 다소 부담이 될 수 있는 재심문 면접입니다. 그래서 재심문 면접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나왔던 재심문 질문들을 잘 검토하고 별도로 따로 충분히 공부해서 대비해야 합니다. 자, 올해 연세대 모집 일정은 9월 초인 9월 12일부터 14일까지 이제 원서가 접수되고요. 그 보충 서류까지 모두 마감되는 날짜는 9월 15일이고요. 우리 해외고 출신 학생들은 실물 서류로 제출해야 할 것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졸업증명서나 성적증명서, 그리고 이 두 서류 같은 경우에 아포스티유를 해서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공증으로 해서 원본으로 제출해야 하고요. 그러니까 비교과 활동 기록표 같은 경우는 온라인상에서 입력을 하면 되지만 그 비교과 활동 기록표에 나오는 서류들을 증빙 서류를 실물 서류로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 따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자, 수학기간 기록표하고 해외 학교 관련 사항 등등 이런 부분은 원서 접수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입력하면 되고요. 그리고 국내에 있는 우리 외국인 학교나 국제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의 경우에는 국내 학력 인증 관련 서류들이 필요하고 해당이 되지 않으면 검정고시 합격증들이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는 아포스티유 혹은 영사공증을 한 원본 실물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정상 도저히 서류를 제출 기간 내에 준비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의 원본을 일단 제출하고 대학교 합격 후에 아포스티유 영사공증 원본을 제출하는 것도 비상시에는 가능합니다. 이 부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실물 제출 서류 중에서 블라인드 처리를 해서 제출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바로 고등학교 성적증명서, 그리고 SAT, ACT, AP, IB와 같은 표준화 학력 자료입니다. 참고로 이 표준화 학력 자료는 원서 접수 기간에 해당 원서 접수 사이트가 열리면 거기에 시험 취득 일자와 점수 정보 등등을 기록하게 되는 난이 생기게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입력하고 실물 서류를 블라인드 처리해서 제출하거나 스코어 리포팅 형식으로 시험 기관에서 학교로 직접 시험 결과 정보가 전달되도록 그렇게 하면 됩니다. 네, 그리고 가끔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해외로 가서 그 고등학교를 전학 가서 졸업하고 오는 이런 학생들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한국 고등학교 재학 기간의 성적이나 활동 기록에 있는 그런 학생부 원본을 서류 형태로 블라인드 처리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이런 학생들 경우에는 한국 고등학교 졸업생들과 다르게 바로 이제 서류가 대학으로 넘어가지 않는 체제가 되기 쉽기 때문에 이 부분 꼭 챙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요, 연세대 올해 입학 요강 중에서 가장 크게 변화된 부분이 바로 자소서 폐지와 이 비교과 활동 기록표가 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자, 자소서가 폐지된 부분은 사실은 우리 해외고 학생들에게는 부담이 줄어들게 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 학생들의 우수성을 보여줄 기회가 줄어든 그런 아쉬움이 있는 결정인데요. 자기소개서가 없어진 만큼 비교과 활동 기록표의 완벽한 작성과 해당 증빙 서류의 전략적 선택이 매우 중요해졌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비교과 활동 기록표 같은 경우에 작년 대비해서 크게 바뀌었는데 우선 수상 기록들이 다 빠졌습니다. 수상 기록 같은 경우에 작년에는 학년별로 2개씩, 학기별로 2개씩 3개 학년으로 이렇게 총 6개의 수상 기록을 넣을 수 있었는데요. 그 부분이 다 빠졌습니다.
원서 접수 사이트가 나중에 그 해당 원서 접수 기간 내에 열리게 되면 비교과 활동 기록표 이외에 수상 기록 작성란이 나오는데, 사실 그 수상 기록 작성란은 우리 국내 학생들용이기 때문에 우리 해외 학생들한테는 맞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우리 해외 학생들이 수상 기록을 작성을 해도 즉각 반영되기 힘든 그런 해외 학생들에게는 큰 의미가 없는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비교과 활동 기록표를 보시면 표준화 성적 기록란이 없고 그 별도 이제 기록 양식이 따로 있지도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대학교의 그 비교과 활동 기록표나 활동 기록표의 양식과 달리 연세대는 표준화 학력 기록란이 온라인 원서에 별도로 뜨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비교과 활동표 양식을 한번 보시면 크게 두 개의 란으로 이제 구분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탐구 활동, 자치 활동, 진로 활동, 기타 등등을 6개를 기록하게 되어 있고, 또 하나에는 봉사 활동을 6개 기록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한국 고등학생들의 학생부에 해당되는 항목 중에 그 항목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우리 해외 학생들 입장에서 최소한으로 기록할 수 있게 해둔 것이죠. 따라서 이 최소한의 기록으로 우리 해외 학생들이 자신의 우수성이나 전공 적합성, 인성을 최대한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이 양식에 대한 기록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늠하실 수 있겠죠. 자, 이 양식에 기록할 활동을 선별해 낼 때 가장 중요한 점은 한국의 학생부와 마찬가지로 교내 활동 그리고 재학 중 활동의 하나로 선별해 내야 된다는 점입니다. 자, 검정고시 출신자 같은 경우에는 합격일로부터 과거 3년 이내 활동이 돼야 되는 거고요. 재학 학생들은 고등학교 졸업 이전,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 보통 10학년에서 12학년 또는 11학년에서 13학년 그 3년 기간 내에 활동이 되고, 교내에서 활동한 활동만 기록할 수 있다라는 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즉 우리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재학 중 학교 내에서 또는 학교 행사의 일부로 진행한 탐구활동, 자치활동, 자율활동, 그리고 진로활동, 기타 활동들을 선별해 내야 되겠고요. 여기서 탐구활동은 학업과 연관된 리서치 활동이라든지 발표라든지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쓰면 되고요. 자율자치 활동은 아무래도 리더십 연관 활동으로 학생 자치회나 자율 동아리 활동, 모의 유엔 등등이 해당되겠고요. 진로 활동은 문자 그대로 우리 학생이 대학에 전공하게 되는, 대학에 지원하게 되는 그 전공과 관련해서 그리고 전공 학업을 한 후에 진로와 관련돼서 거기에 관련된 활동들을 쓰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어느 부분에도 해당되지 않는 부분들 중에서 의미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한다는 부분들은 기타 항목으로 쓰면 되겠고요. 자, 활동명, 그러니까 활동명을 쓰는 난이인데, 활동명은 그 여러분들이 활동을 하고 나서 받게 되는 활동 증명서, 증빙 서류에 있는 제목을 그대로 써도 되지만, 어떻게 보면 그 활동명이 여러분들이 활동의 의미를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적절한 명칭으로 약간 편집해서 써도 문제 없겠고요. 그게 더 중요하겠고요. 활동 내용에는 50자를 쓸 수 있는데, 이 50자는 굉장히 적은 글자 수이긴 하지만 이 안에 여러분들이 해당 활동에서 했던 특별한 부분, 여러분들의 차별점과 우수성을 아주 압축적으로 일목요연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작성을 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해외에서 고등학교 시절에 한 활동이 딱 6개는 아닐 겁니다. 그 많은 활동들 중에서 어떤 활동들을 골라서 적어내느냐 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입시 전략 중의 일부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원하게 되는 전공도 감안해야 하고, 증빙 서류를 제대로 받은 활동인가, 그 증빙 서류를 낼 수 있는 활동인가 라는 부분도 중요할 것이고, 그 학기별, 학년별의 적절한 안배도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아카데믹, 리더십, 동아리, 그룹 활동 등등 활동 유형별로 안배하는 것도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즉 전략적으로 어떤 활동을 이 6개의 활동으로 선별해서 작성해 낼 것인가, 그리고 그 활동의 명칭을 어떻게 쓸 것인가, 그리고 활동의 내용을 어떻게 압축적으로 요약적으로 핵심적인 내용을 잘 정리해서 쓰느냐에 여러분들이 원서 작성 전체에 성패가 달린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봉사활동 같은 경우에 딱 6개를 쓸 수 있긴 한데 작년하고 달라진 것은 비교과 활동과 마찬가지로 학기별로 딱딱 한 개씩 6개를 쓸 수 있었는데, 그 부분이 아니라 올해는 6개를 선별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학기와 학년에 관계없이 자신의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봉사활동으로 6개를 뽑아서 쓰면 되겠고요. 이 6개의 봉사활동 선별도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비교과 활동을 선별하는 그런 기준에 맞춰서 적절히 선별해내서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봉사활동에는 여러분의 인성적 장점,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인성적 장점을 보여주는 것이 우선된다라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한 가지 추가하자면 앞에서 우리 국내 학생들은 수상기록 쓰는 난이 따로 있고 해외 학생들은 수상기록을 쓰는 난 자체가 없기 때문에 과연 그러면 나는 이 수상기록을 대학에 어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고민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그런 수상기록은 바로 이 비교과 활동 기록표 안에, 그리고 봉사활동 기록표 안에 반영시킬 수 있습니다. 즉 활동한 것들, 우리 활동들의 증빙서류를 제출할 때 그 증빙서류를 일반적인 활동 증명서로 내는 것보다 수상기록으로 내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활동에 단순히 활동을 했다는 내용이 아니라 그 활동 중에 이런 우수성이 있었다라는 점을 어필하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큰 위력을 발휘하는 서류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해외고 학생들의 수상기록은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 특별한 노하우로 전달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연세대 원서는 앞에 보여드렸듯이 블라인드 처리가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이 비교과 활동 기록표에는 블라인드 처리하라는 그런 지시는 없지만, 여기 표 양식에 우리 개인정보나 블라인드 처리 대상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들어가지 않도록 작성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입시에 대해서 웬만큼 알아보신 분들은 다 알고 있겠지만, 공인어학 성적이라든지 교외 활동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경시대회라든지 해외 연수라든지 등등 사교육 유발 관련된 외부 활동들은 이 기록표에 절대 작성하면 안 된다라는 부분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연세대학교 2024학년도 수시 모집 전형 요강 발표의 즈음에서 우리 해외고 학생들이 미리 알고 준비해야 될 핵심적인 내용을 뽑아서 영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지금까지 해외고생 대학 입시 전문 프레드쌤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